이번 시간은 우리 마포에 출마하신 국회의원 후보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포갑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신 이지은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실 텐데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지은입니다. 저는 변호사고요. 마포경찰서에서도 약 4년 가까이 경찰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2년 한 10개월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특히 지구대에서 오래 근무를 했어서 네. 민생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으로 네.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해서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마포가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네. 마포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 물론 경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경찰 직업의 특성상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마는 예. 제가 서울로 첫 발령을 받았던 27살에 오. 마포에 처음으로 터잡기 시작했고요. 그래요? 네,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처음 마련한 것도 마포고, 네, 또 마포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뭐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네. 전국 치안 성과 1위라든지 이렇게 제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도 마포, 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마포입니다. 오. 마포에 그럼 한 20년 사셨네요. 네, 20년 동안 터는 쭉 있었지만 저는 이제 지방으로도 다니고 그럼 뭐 했어서요. 경찰의 네, 특성상 네. 그럴 수뿐이 없겠죠.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2005년도에 마포에 처음으로 네. 집을 구하셔서 네. 살기 시작했고 뭐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마포와 인연은 맞습니다. 20년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마포는 제 고향 같은 곳입니다. 네, 제 2의 고향인가요? 네, 네. 네. 마포 공덕동에 집이 있으셨나요? 지금은 용강동인데요. 용강동. 네,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로 살았었는데 공덕동, 네. 뭐 아현동, 네 이쪽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 도화동에도 지역을 계속 있었고. 네, 돌아다니셨군요. 그쪽에 있었습니다. 네. 전세 살면 그럴 수뿐이 없죠. 네, 2년마다 계속 이사를 네. 다녀야 하는.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마포 경찰서에서 근무하셨고. 네. 혹시 20년 후를 내다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에게 그런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네. 서울로 발령을 받았을 때 어디에 이제 자리를 잡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여의도에서부터 그 광화문까지 쭉 뻗은 마포대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실은 거기서 좀 발전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싶다 해서 마포대로 바로 옆에 있는 도화동 네네. 쪽에 집을 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의 예측대로 마포가 쭉쭉 성장을 하더라고요. 네. 20년 전에 어쨌든 마포에 자리 잡으셨는데 20년 후에 여기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셨어요. 네, 참 신기한 일이죠.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경찰 출신인데요. 네. 저의 꿈은 마포 경찰서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마포에 살기도 했고 마포 경찰서에서 근무하기도 했었고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정치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네. 제가 총경이 돼서 기회가 된다면 나의 고장, 내가 사는 이곳의 최고 치안 책임자가 되고 싶다. 네. 마포 경찰서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서장은 못했는데 이렇게 지역구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포는 낯설지가 않으실 거고. 네, 네. 물론 이제 전략 공천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잘 모르실 거잖아요. 주민들은. 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은 뭐 여기 살기도 하고 또 근무를 하기도 하고 해서 네. 낯설지 않고 그럴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이 주민들께서 네. 만나면 어떤 말씀 주로 하세요? 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에서 인재 영입이 되어서 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신성과 전문성, 뭐 추진력 등 어떤 후보 경쟁력을 높이 평가를 해서 예. 이 마포 갑 지역에 저를 전략 공천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 전에 인재 영입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우리 네. 마포에 오게 돼서 반갑다 이런 오.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또 제가 여기에서 좀 살기도 했고 경찰서에 근무하기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찰 네. 동료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 제가 여기 병원도 다니고 뭐 상가도 가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래서 네. 여기에 출마를 하게 됐냐라고 예. 하면서 반가워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어쨌든 마포가 이제 낯설지 않은 네. 그런 상황에서 오셨는데 네. 근데 그 지역에 터줏대감이 있으셨잖아요. 아, 네. 노웅래 의원님이요. 노웅래 의원 네. 사선 의원이신데 그분이 뭐 컷오프가 당하셔서 네, 네. 또 단식 농성을 또 맞습니다.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좀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연락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도 일단 연락은 드리자 싶어서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단식 중에는 이제 좀 문자를 확인을 못 하신 것 같고 병원으로 이동하셨을 때 네. 제가 또 찾아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그 면회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면회는 못 했는데 제가 왔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민주당 후보니까 열심히 뛰셔라 이렇게 격려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본인 마음도 상처도 좀 있었을 테고 또 단식 때문에 몸도 안 좋으셨을 텐데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걸 보고 좀 뭉클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노웅래 의원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경찰 시절에 행사 가면 거기서 늘 항상 오셔서 있으시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저 격려도 어. 해주시고 네. 하셨고 또 이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온화한 성품과 따뜻한 모습으로 네, 인기 네. 좋은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지만 지금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셔가지고요. 제 선대위원장도 선대위원장 하시더라고요. 맡아주시고 네. 개소식도 오셔가지고 네. 제 손을 번쩍 들면서 이지은 후보를 도와달라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네.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노웅래 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께서 어쨌든 선대위원장을 하셔서 네, 굉장히 좀 천군만마를 얻은 뭐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자, 그 경력에 대해서 저희가 네.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경력을 좀 방송을 들으신 분께 좀 알려드리면요. 네. 78년생이세요. 네. 부산 수영구에서 네, 네, 출생을 하셨고 부산에 있는 경남 여자고등학교 졸업해서 네, 바로 경찰대학교로 네, 가셔서 네, 졸업하고 경찰이 되었는데 또 서울대에 가서 또 사회학. 네, 사회학 석사를 또 맞습니다.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또 보니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네, 또 범죄학 석사, 네, 또 한양대학에서 법학 전문대학원 석사, 네, 한림대학원 법심리학 박사. 네. 공부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가 호기심이 좀 많기도 하고 네. 어릴 때부터 뭐 독서와 토론 이런 것도 좀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경찰로서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것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더 발전을 시켜 나갔던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범죄를 다루다 보니까 왜 이 사회에는 범죄가 많은데 저 사회에는 범죄가 적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범죄학을 공부하게 되고 네. 또 현장에서 또 법 집행을 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에 가서 변호사 자격증도 따게 되고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 이제 경찰 대학교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사실 경찰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왜 경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어렸을 때는 보는 것마다 다 멋있어 보이고 장래 희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재밌는 소설을 읽으면 소설가가 되고 싶고 네. 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하면 과학자가 되고 싶고 이랬던 시절에 되게 멋진 경찰 대학 제복을 입은 한 오빠를 봤습니다. 오, 한 오빠요? 아빠 친구 아들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다. 나도 저 학교에 가고 싶다. 아, 경찰이 참. 되면 뭘 하게 될까 했는데 정의로운 일을 하고 나쁜 사람 혼내준다는 게 또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찰대학을 가야 되겠다. 처음 그렇게 그러시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멋있어 보여서 네. 네, 뭐 내가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겠다 이거보다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걸로 좀 꿈이 결정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렸을 때는 네. 네. 그냥 멋있어 보여서 가다가 보니까 네. 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근데 좀, 네. 본인의 길이셨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경찰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네. 아직도 콩깍지가 안 벗겨져서 아직도 길에서 막 법 집행하고 단속하고 아니면 계도하고 또 범죄 예방하는 경찰관들을 보면 아직도 멋있어 보여요. 그래요. 네. 네. 뭐가 그렇게 경찰의 매력적이세요? 경찰이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정말 좀 정의로운 일을 한다.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또 이렇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히어로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본인도 히어로처럼 한번 해보자. 네,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왕이 히어로 되는 거 잘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2012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대중적으로 네. 알려진 네, 사건이죠. 1인 시위. 1인 네, 시위. 네. 네, 미니스커트 네, 네, 입으시고 맞습니다. 선글라스 끼고서 한 네. 그 사건으로 이제 대중적으로 좀 알려지셨어요. 네, 네. 네. 그 12년 전이었는데요. 네. 그때 한 검사가 경찰에게 막말을 하면서 수사 음. 축소를 지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비판하면서 그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을 하다가 개인 자격으로 휴가를 내고 간 거였기 때문에 제복을 입는 건 어울리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간 건데 네. 이제 그때 보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모습도 저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진이 지금도 네. 네, 회자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지금 그때 12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참 당차고 씩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이 경력도 굉장히 다채로우시고 네. 이 승승장구 어떻게 보면 뭐 승승장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쭉쭉쭉 밟아 오시면서 어쨌든 총경까지 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갑자기 어쨌든 이 퇴직을 하시게 된 네,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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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총경 회의 때문이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라고 네. 해서 총경들이 모여서 총경 회의를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랬다가 이제 좀 밉상해 보여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좌천됐던 맞습니다. 건데 네, 네. 그 총경 회의를 어쨌든 좀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셨나 봐요. 네. 그때를 약간 설명을 하면 이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에 반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된 건데요. 그랬죠. 네.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30년 전까지만 해도 예전의 경찰은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시절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참 부끄럽지만 나쁜 짓을 많이 했었어요. 4.19의 원인이기도 했죠. 네, 그리고 그때는 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네. 나쁜 짓을 많이 했었고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음. 경찰이 독립성,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음. 1991년도에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때도 그래도
경찰국을 놔둬가지고 경찰을 좀 지휘해야 된다. 정치인인 행안부 장관이 지휘해야 된다라는 일부 이제 주장이 있었으나 네. 어떤 민주화 세력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 부딪혀서 그게 이제 실행이 안 되었는데 그랬죠. 네.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경찰은 정치인인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경찰을 30년 전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총경급 상당히 고위직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 휴가를 내고 회의를 하려고 모였을 뿐인데 네. 저희가 다 자천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때 내가 뭘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이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들었었고 네.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가 터졌는데 책임지겠다는 고위 공직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경찰도 그랬죠. 그렇죠. 네.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경찰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의 고위직들 특히 리더라는 분은 그 책임을 모두 현장 근무자들, 순경 경장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다 밀어버리고 네.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요. 네. 또 그 이후에 비폭력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해산을 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괴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내가 경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나는 이 조직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하고 있던 차에 네, 영입 네.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치 한번 해볼래. 네,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찰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바로 경찰 제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네. 내가 더 이상 경찰 제복을 못 입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 그리고 막 몸이 아프고 탈모도 오고 막 너무 힘들게 고민을 했지만 그래요. 네. 내가 정치를 한다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경찰을 다른 방식으로 그 자존심을 보호해 줄 수 있겠다. 너무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예.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20년을 몸담고 있었던 조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서장, 네. 그다음에 청장 네. 이렇게까지 또 바라보고 있었고 네. 그런데 그거를 이 탁 놓고서 네. 며칠 안에 정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경찰을 도울 수 있는 걸 한번 해봐야지 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고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던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야 경찰서장은 한번 해봐야지 지방청장, 야 서울청장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네. 그랬는데 제가 고민을 할 때 나의 초심을 좀 돌이켜 보고 싶어서 경찰대학 졸업식 영상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근데 저희는 경찰대학 졸업할 때 대통령님이 오셔서 네, 축사를 네.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졸업할 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딱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경찰을 오래 하는지 경찰을 하면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경찰을 하는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지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다면 지위 고하나 근무 연수의 장단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후대에 널리 기억이 되는 그런 경찰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네.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네. 네. 경찰로 남아서 내가 서장, 청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하느냐. 네, 네. 이게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네. 네. 이야,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 그러면은 지금 네. 어쨌든 이 정치의 길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이 정치를 통해서 앞에서 그 경찰의 네. 어떤
지금 약간 잘못되어 있는 이런 네. 부분 좀 바로 잡고 싶어서 네. 경찰을 이제 하신 건데 네, 네.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게 뭐예요? 일단 입법부의 국회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데요. 그렇죠. 지금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기보다는 정권 수호를 위한 경찰이 되었다.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네. 경찰을 국민의 경찰로 좀 되돌려 놓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현장과 법의 괴리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만들고 싶고 또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법들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한 네.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잠깐 저희 마포 FM 알리는 이 노래 하나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포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투 펀치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할머니도 즐겨 듣던 마포 FM 라디오 방송 갈증 붙은 시간에도 나는 좋아 합승으로 돌아가도 나는 좋아 차라리 아저씨에게 팁을 줄래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못 들으면 클릭해요. 따따따 마포 FM 따따따 마포 FM 100.7 마포 FM. 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총선에 마포 갑 지역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지은 후보와 인터뷰를 보고 계십니다. 네. 뭐 마포가 좀 익숙한 그런 네. 곳이기도 하실 텐데 네, 네. 마포를 좀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마포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마포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곳,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 굉장히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의선 철길은 숲길이 되었고 네. 판자촌은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공덕동 밑으로는 4개의 지하철이 지하철이 다니죠. 깔렸죠. 그런 네. 정말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과거의 모습들을 또 그대로 전통을 보존하고 있기도 하고 한 굉장히 복합적인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무엇보다 따뜻한 이웃들이 참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뜻한 있습니다. 이웃들이 참 많다. 네. 네. 그 따뜻한 이웃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주변을 다녀보면 이제 여기 오래 사시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40년 전, 50년 전을 기억하면서 음. 과거의 마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네. 또 이제 최근에 이곳에 들어온 젊은이들은 네. 좀 문화와 관광과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공감대를 좀 가질 수 있는 네. 네,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마포는 뭐 마포 나루에서부터 사실 네. 성장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 왔던 지역이라서 뭐 특히 이제 마포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재개발이 필요한 곳들이 맞습니다. 네. 그런 뭐 달동네 같은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네, 네. 하니까는 정말 과거와 현재가 같이 있는 공존하는 네,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느낌이 들죠. 네. 네. 마포에 이제 2년도 있고 하시니까 지역의 현안 이슈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파악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문화 활성화, 네. 교육 환경 개선, 네. 교통 주거 혁신, 네. 뭐 청년 일자리 창출, 네. 뭐 이렇게 음. 그 외에도 많지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활성화요? 네, 네. 저는 마포 유수지에 네. 어떤 복합 문화 공연장을 만들어서 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마포가 이제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K-팝 공연도 하고 비보이들 공연도 하고 네. 또 그 앞에는 한류 킬러 컨텐츠라고 하죠. K-뷰티 화장품 매장들도 좀 입점을 하고 네. 또 그 앞에 우리 전통 문화 그 음식점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홍대, 신촌, 마포, 여의도로 이어지는 어떤 한류의 문화 관광 벨트를 좀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한국 문화를 마포를 통해서 좀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 그 마포 유수지에 만들어질 예정인 대단히 크게 이제 문화 네. 공연장.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의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공연장이 있다고 해서 마포의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갈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음. 그것과 또 별개로 네. 저는 생활 예술을 좀 음. 정착을 시키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예. 우리가 생활 예술이라 그러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생활 체육하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네. 축구 동호회도 있고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각자 뭐 코치라든지 감독들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그냥 우리의 삶에 예. 생활 체육이 녹아들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미술이든 음악이든 또 뭐 이렇게 춤추는 거든 그런 생활 예술을 어떤 문화 예술인들과 연계를 해서 예. 우리의 삶 속에 예술이 좀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생활 예술도 좀 정착을 시키고 싶고 네. 그를 통해서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문화 예술 경험도 좀 확대를 시키고 싶고 네. 네, 그런 부분도 공약을 같이 좀 이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군요. 네. 교육 문제는 어쨌든 마포에서 늘 아이들이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른 학군이 맞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네. 뭐 이러면서 이쪽에 교육을 좀 교육의 환경이나 질을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늘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재 여기 좋은 대학들이 네. 매우 많잖아요. 네. 이 대학들과 고등학교를 좀 연계를 해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네. 해서 어떤 미래형 원스톱 교육 특구를 만들고 싶고요. 예. 이를 통해서 질 좋은 교육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또 문제가 과밀 학급 그리고 좀 노후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개선을 하고 여기에 뭐 대응력이라든지 이쪽에 학원과가 굉장히 많은데 네. 학생들이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방 훈련이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도 좀 힘쓰고 싶고 네. 또 그 앞에 보면 주차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네. 학원 차량들 이런 주차 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좀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교육 문제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 사회 교육의 문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갖고 뭐 이런 이 순서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아주 몰빵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과연 교육을 정상화하는 거냐라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게 네. 우선시 돼야죠. 예, 그게 예. 먼저가 되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지금 당장 일단 1년 뒤에 대학을 보내야 되고 1, 2년 뒤에 대학을 네. 보내야 되는 학부모의 심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학원을 좀 보내고 그렇다면 그 학원에서 어쨌든 안전하게 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뭐 보면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제가
같이 인재 영입이 된 교사 출신의 네. 어떤 그 영입 인재가 계신데요. 예. 백승아 교사님이세요. 네네. 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 간에 격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다들 즐겁게 지내고 예.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교육 격차도 심해지고 심해지죠. 네. 이게 계층 격차로 맞습니다. 이제 네. 진행이 된다. 그런 음.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100분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런 네. 부분은 정말 우리 사회 모두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교통 문제, 청년 네. 일자리 문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네. 저는 또 사실 마포 갑 지역은 갑자기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서 그 아파트가 또 굉장히 또 값이 갑자기 또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네.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네. 마포 갑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좀 어떻게 맞습니다. 보실까요?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노후화된 곳들이 많아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상당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 건설 회사를 배불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동네를 삐까뻔쩍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노후하고 위험한 곳에 살던 분들을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예. 이 안에서 지금까지 위험하게 살았으니 안전하게 다시 정착할 수 있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얼마가 남지는 정말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당선이 되셔서 네. 국회에 들어가시면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정치에 투신하신 네. 그 이유가 있으니까 네. 아마 경찰 관련된 일을 제일 먼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국회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저는 안전이 가장 저의 주 관심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안전이에요. 예. 그것이 안전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네. 국가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아동,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싶고 네. 입법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이제 경찰을 했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경찰로 네. 경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음. 또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은 경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음.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경찰분들이 새로 신입으로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러니까요. 이직률이 높습니다. 네,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네.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적고 네. 그게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직이 사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네,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좀 굉장히 불안한 네. 어떤 이런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경찰은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다 그러겠죠. 보니까. 네. 그렇다면 왜 경찰을 하느냐? 자부심 하나로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경찰이고 내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네. 자부심 하나로 하는데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네. 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런 경찰들의 자부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을 좀 네. 하시겠다. 뭐 이렇게 네. 좀 예상이 되네요. 네. 자, 저희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네. 지역 유권자분들에게 남기시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정치를 결심했을 때부터 매일 아침 윤동주의 서시를 외고 있습니다. 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입새 이는 바람에도 좀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네.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금 이 초심을 지켜나가는 그런 염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정치인이 되면은 주변에 보면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네. 초심을 잃지 않는 네, 그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